자, 송영길의 겁주기 그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을 분열하는 것이며 민주당이 분열될 때마다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뭐 이거 거의 정신병자 같은 소리죠. 피해망상적 그건이죠. 군을 모독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군은 뭘로 보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그러면 호시탐탐 쿠데타 하려고 노려보고 있는데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기 때문에 쿠데타를 감히 못하는 그런 허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송영길 발언에 대해서 이 퇴역 장성들 이런 사람들이 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 군을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세뇌 탈출해서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프러시아, 독일. 프러시아는 1871년에 독일 제국으로 바뀌죠. 거기 보면 문제가 뭐였냐면 문민 관료와 그걸 이제 시빌 서비스라 그러죠. 문민 관료와 군부, 밀리터리, 그리고 시민, 시티즌 이 셋 사이에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못 만들었어요. 프러시아와 첫 독일 제국이.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호전적 일을 처벌리는 집단이 나온 거고, 그게 망한 다음에 다시 나치가 나온 거라고요. 우리는 문민 관료와 군부와 시민이 어울릴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대개 80년대 후반에 만들었다고요. 1980년대 후반에. 지금 송영길은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진화를 30여 년 전에 일어난 근본적 진화를 깡그리째 무시하고 군을 모독하는 그건을 한 겁니다. 저거 반헌법 사본이에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반헌법 사범이에요. 송영길이 잡아 넣어야 돼요. 저 발언으로. 그럼 왜 저런 극단적 피해망상적 그건을 하냐. 민주당 지지 민초 144만 4,040명을 개돼지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재명 인정하지 않는 건 당을 분열하는 겁니다. 당이 분열되면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판단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아주 사악한 짓입니다. 송영길 씨 뭐 딴 생각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모셔놓고 당신 발언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서른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서른도 말을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서른은 이런 발언을 했죠. 이재명은 결정적 흠결이 있습니다. 제가 다 듣는 소리가 있어요. 이재명으로 밀어붙이면 당이 분열하고 대선이 패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밀어붙이면 대선도 패배하고 당도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른이 하지 않은 말은 뭐냐. 물론 이낙연으로 가도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패배 가능성 있죠. 그러나 당은 엄청 강화될 겁니다. 이 얘기를 서른이 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서른이 아주 지금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민주당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44만 4,040명의 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민초 에너지의 해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과하고 있는 진실은 그거예요. 지금 이재명 가냐, 이낙연 가냐, 이재명 가냐, 이낙연 가냐, 온통 신문도 그렇고 전부 평론가들도 그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거 이전에 144만 4,040명의 그 다이내믹을 보자 이거. 아까 보셨잖아요. 1차 때는 조직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이가 압승했어요. 2차 때는 사람들이 화천대유로 2차 선거단에 있는 사람들 화천대유로 빈정이 상해가지고 투표를 잘 안 했어. 투표율이 낮아지니까 이재명이가 더 이겼어. 2차 때. 조직 장악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거 보고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어. 이러다가 당이 완전히 이거 무슨 사기판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적적 투표율 81%를 넘는 투표율을 보이면서 이낙연을 깨꾸락질 만들어버렸다. 그게 3차예요. 이 144만 4,040명은요. 적극적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당이 나서면 조직화돼요. 저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마다 평균 5,753명이란 소리예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 5,753명이란 소리예요. 저게 무시무시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저 규모에 갔다는 얘기는. 민초에너지를 해방시킨 거예요. 민초에너지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좀 깔려 죽을 판이에요. 민주당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전처럼 원래 경선했으면요, 민주당의 핵심 진영이 몇 명이 딱 짜가지고 밀실내서 협의를 하면 이재명 손쉽게 그냥 대통령 후보 만들어줘요. 근데 민초 경선을 저렇게 대규모로 저질러 버리니까 이재명을 계속 밀어붙이면 민초가 민주당에 대해서 큰 환멸을 일으키고 민주당을 물어뜯게 되고, 이재명을 끌어내리면은 민주당 핵심 진영이 한 흑막 설계, 물밑 설계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물밑 설계가 있다고 봐요. 물밑 설계가 만약에 없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떠들 일도 없는 거예요. 아, 잘 됐네. 검찰 조사에 맡겨가지고 나중에 개망신 하느니 50%안 됐다라고 해석을 제대로 해주고 결선 보내. 결선 보내면은 이재명이는 선수 교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안 하고 송영길 같은 자가 나서서 이재명 된 거예요. 이재명 된 걸 부정하는 건 당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당이 분열되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는 뭔가 흑막 설계가 있다, 뒤에. 이재명으로 메이크하고 싶어 하는 흑막 계산이 있다, 저건. 물밑 설계가 있는 거다.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재명이 뭐가 안 돼 이런 물밑 설계를 한 거냐. 왜 민주당 핵심 진영은 이재명에 왜 집착하는 거냐. 그냥 순리대로, 우리가 UFO를 갖다가 분모에다가 정세균, 김두관이 사퇴하기 전에 정세균, 김두관에게 던진 표는 이건 UFO기 때문에 그 분모에다가 한 2만 5천 표 더 더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50%가 안 됐군요. 네, 그러면은 결선 투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무드하게 넘어갈 걸 왜 이재명에 집착해서 이재명에 줄 서지 않으면 당이 분열하면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核심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물밑 설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영어로 히든 아젠다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퀴즈를 내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퀴즈에 답이 뭐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증거 없이 사람 모함하게 돼요.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 문항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지. 다음 중 해당 사항을 하나 혹은 그 이상 골라보세요. 1. 이재명이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왜 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이재명에 집착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 이재명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콕 꿰다. 3. 이재명이 중국을 업고 있으며 중국이 결정한 후보이다. 이재명은 한국의 대륙 후보이다. 4. 이재명이 북한을 업고 있으며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이다. 5. 기타. 저는 이 중에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써놓은 거예요. 현실이란 소리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 고소고발하지 마세요. 자, 테리고는 누구냐? 아이폰 만드는 회사죠.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자제품 조립 생산업체입니다. 하청 조립 생산업체입니다. 100만 명인가 이상을 고용하고 있죠. 폭스콘. 애플의 중국 파트너죠. 테리고는 대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 특히 장서민 라인의 비호를 받고 폭스콘을 크게 일으켜서 애플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근데 테리고가 2020년 봄에 대만 선거에 퍽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 서울에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중국 여기 대사관 쪽에 나가 있는 중국인인 것 같아요. 딱 와가지고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조선족 출신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국에서 테리고를 대만 선거 쪽에 내보냈기 때문에 이번 대만 선거 테리고로 정리되는 겁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때 깨우뚱깨우뚱했어요. 정리되기는 그냥 태리고 본선도 못 나갔습니다. 국민당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중국이나 이런 쪽의 문제가 뭐냐면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현장의 흐름을 반영을 못해요. 정책을 못 바꿔요. 기민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중국이 한번 어떤 방향을 잡으면 한번 태리고 오야 하고 방향을 잡으면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기민하게 이걸 못 바꾸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이렇게 민주당 진영이 민주당 핵심이죠. 송영길 같은 사람이 고집하는 거 보면 야, 저거 중국 공산당 닮았네. 한번 방향 정하면 현장 지금 이재명 사건은 이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화천대유니 뭐 이제 그 화천대유 모델 이 부패 스캔들은 그 살아 움직이는 사건에 의해서 144만 4,040명의 선거인단의 심리가 한 달 동안에 살아 움직였단 말이에요. 처음엔 이재명이 한 50 몇 프로, 51, 2%, 저기 누구지? 그 이낙연이 30 한 2, 3% 모델에서 나중에는 이재명 28%, 이낙연 62%로 살아 움직였다가 확 바뀌었다고요. 이 살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핵심 진영이 적응을 못하는 현상은 어쩌면 그렇게 중국 공산당이 대만 선거의 다이내믹에 대해서 적응 못한 거랑 그렇게 닮은 꼴이냐? 라는 데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번은 알아서 추정하십시오. 자, 이래서 이제 민주당 망했네, 이재명 망했네, 뭐 이러면서 좋아할 길이 있냐? 국힘과 그 후보는 과연 이 상황을 잘 활용해서 선거를 잘 이길 수 있을 거냐? 그건 장담 못합니다. 일단 지금 더민당이 부닥친 문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초에너지를 해방을 시켰는데 이걸 감당 못하고 있는 문제를 부닥친 거예요. 더민당은. 즉 다시 말하자면 옛날처럼 암실에서 혹은 옛날처럼 얼레벌레 일어나는 그런 경선 같으면 당의 핵심들 몇 사이에 당꼬가 딱 맺어지면 그냥 스무드하게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44만 4,040명을 모아가지고 시민 경선을 딱 붙여버리니까 이 민초에너지에 자기 로직이 있단 말이죠. 이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당 거의 6,000명짜리. 이게 야 이재명 안 돼 라고 딱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일은 이재명으로 고집하다가 당도 작살나고 대선도 패배할 걸 택할 거냐, 혹은 대선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호남 후보 이낙연을 택해서 대선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고 당은 엄청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거냐, 그 선택기로에 놓인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후자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쟤들은 그러니까 민초에너지를 무시무시한 걸 해방시켜 놓고 이제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 고차원적인 차원에 가 있는 거예요. 국힘에 비하면. 국힘은 민초에너지를 아예 해방시키질 않아요. 저기는 무수하고 회피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생존 코드가 뭐냐면 스펙 관리하고 눈도장 찍는 거예요. 민초에너지를 각 선거구마다 그 시의원, 구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 국회의원이 민초에너지를 해방을 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민초 만나는 거 무서워합니다. 만나면 뭐 부정선거 얘기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나오죠. 줄줄이 나오니까 민초는 무서워해요. 너무너무 무서워. 그냥 민초는 싫어. 그냥 우리 보수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요, 이런 추상적 구호 가지고 표만 긁어먹는 거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이 민초에너지 해방시킬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초에너지를 해방시키려면요, 빠조직 가지고는 안 돼요. 가치관, 밸류 세트가 있어야 돼요. 세계관, 퍼스펙티브가 있어야 돼요. 내러티브, 역사 해석에 대한 것, 경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뭐 남녀 평등에 관한 것, 그 환경에 대한 것, 이렇게 일관된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잖아요, 이 사람들. 언어가 있어야 돼요. 보수라는 단어조차 제각기 다 달라서 원희룡이 보수 다르고 누구야 유승민이 보수 다르고 박형준이 보수 다르고 보수가 다 다른데 뭘 언어가 없어요.
가치관, 세계관, 내러티브, 언어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집단이 어떻게 민초에너지를 해방시킵니까? 민주당 쪽은요, 저게 가치관, 세계관, 내러티브, 언어가 무지하게 악마스럽지만 풀세트로 갖춰져 있습니다. 상대방은 갖춰져 있는데 악마스럽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국힘은 아예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국힘이 지역 민초 민주주의 발전에 나설 수 없다. 그러면 국힘 후보가 11월 초부터 급속하게 민초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그런 광폭 행보를 해야 된다. 후보가 나서서 뭐 예를 들면 그만 윤석열이 됐다. 그러면 윤3호 조직하면 이 민초 에너지 해방 안 됩니다.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그냥 녹아버리는 조직이에요. 만약 홍준표가 됐다. 홍3호 조직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조직은. 예를 들면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러티브와 언어로 무장이 되고 스스로를 강화시켜가고 스스로의 독립성을 가지는 그런 조직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그걸 후보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박수 쳐주고 다니고 바람 잡아주고 다니고. 후보는 바람잡이 역할을 해야 돼요. 저거는. 민초에너지를 해방시킬 땐. 빠조직으로 가면 작살나는 거예요. 후보가 그거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대선에서 고전을 하거나 이겨도 간신히 이깁니다. 이거 안 하면요. 국힘당과 조중동을 제어를 못해서 이제 자 이쪽에서 국힘 쪽에서 대선 이겼다고 칩시다. 저쪽은 140 저쪽은 특히 이낙연으로 해서 144만 4,040명의 현장 조직원이 다져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분노를 삼키고 있어요. 맞아. 우리가 이재명으로 갔었으면 이길 수 있었지만 이재명이 너무 흠결이 있어서 우리가 눈물을 삼키면서 이재명을 날렸어. 그래가지고 저 꼴 보기 싫은 국힘 대통령이 됐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상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쪽이 이제 전교조나 무슨 민노총 이런 데랑 손잡고서 정치 내전을 벌리는 거예요. 자, 이래 정치 내전이 살벌해지면 특히 이게 더 살벌해지는 게 미중 전쟁이 바깥에서 붙고 있으니까 정치 내전 더 살벌해지죠. 여기는. 이 사람들 중국 편 드는 사람들이니까. 민주당 쪽은. 그러니까 살벌해지면은 조중동과 국회의원들이 딱 스크럼 짜고 뒤에서 버티겠냐. 천만에요. 뒤에는 가. 그래 놓고 칼 뽑아서 순식간에 아작을 낸다고 대통령 등짝을. 대통령은 정치 사냥감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조중동과 소위 보수는요. 대통령 사냥 중독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제 말 이게 만약에 이재명으로 계속 가서 이기면은 오히려 난데 저기 이낙연으로 패를 바꾸고 대선에서 불리한 걸 각오를 하고 당을 살리겠다라고 상대방이 딱 변신을 하면 정말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대선 이기더라도 무시무시한 정치 내전이 옵니다. 정치 내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정을 보고 우리가 뭐 국힘의 체질 개선을 시킬 힘도 없고요. 우리는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의 마인드셋을 급속하게 올릴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네트워킹 해야 됩니다. 한국교육포럼 2022 교육감 후보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단. 저는 뭐 144만 4천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5만에서 20만 모이면요. 저희들 압도합니다. 압도합니다. www.mychoice.kr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